생각하는 순간 이전까지는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그게 다 조짐이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 해 전에 크리스마스에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뭘 갖고 싶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얘기하기를 엄마 총 사줘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약간 농담처럼 듣고 지나갔는데 아이는 정말로 총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동네 피자 가게가 있었는데 피자 가게 아저씨는 공터에서 이 두 소년 중에 한 명이 폭탄을 사제로 만들어서 소량을 터뜨리는 그런 실험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피자 가게 아저씨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은 안 했던 거죠. 선생님은 이 아이가 학교에서 작문 숙제를 내줬는데 작문 숙제 속에서 어떤 남자가 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총을 난사하는 에세이를 썼습니다. 이 주인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상상 속에서 그렇게 한 거겠지라고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이 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얘기를 했더라면 아마도 이 사건은 막지 않았을까라는 어머니의 뒤늦은 후회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엄마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학교에 가서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게 되고 그 이후에 어쩔 수가 없으니까 자살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전후관계가 바뀌어서 이 아이는 사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했던 거고 자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아이들을 사살한 거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병과 악이라는 것은 완전히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엄마가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고 그 이후로는 이 엄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자살 예방 교육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가면 엄마는 윈스턴 처칠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계속 걷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계속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문가셔서 그런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아무래도 많이 해본 사람이 듣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대에 TV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아니요, 지금 뭐 사실은 좀 비교돼서 할 얘기가 더 남았는데 아하. 20초 남았다는 순간 야 큰일 그렇죠. 났다 이러면서 시간 딱 5분 안에 하시려니까 네, 아무래도 너무 어렵네요. 예 쉽지는 않았는데 아주 귀에 더 쏙쏙 잘 들어오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뭐 책 얘기를 하자면은 네. 99년에 있었던 일이죠. 네. 이 총기 사건이 저희 애가 이제 99년생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던 해여가지고 더더욱 정말 마음 아프게 그 사건을 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책으로 이렇게 또 출간이 됐군요. 네, 예. 굉장히 감동적인 책이고요. 그냥 변명에 지나지 않는 네네. 공익성이 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 판정단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뭐 마음껏 좀 여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소개해주신 그 책의 저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의 어머니로서 또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평론가님께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 생각이 참 궁금합니다. 엄마도 아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아닌가 하는 시각인데요. 네, 부모도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저지른 죄는 아니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사실 읽다 보면 연민이 생겨요. 엄마에 대해서. 엄마는 정말로 아이 잘 키우고 싶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커다란 사건이 있고 이렇게 큰 비극을 초래했다면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도 그 부모에 대한 연민보다는 사실은 부모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